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 정시 컨설팅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결과 추정치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걱정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가 사실 더 걱정이 많아요.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과연 학생이 본 이 수능 시험이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그리고 이 성적이 과연 내가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성적으로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의 학과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이 성적이라면 정시에서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자료가 결국은 뭐냐면 8개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를 가지고서 판단하시게 돼요. 근데 이 추정치가 평가원에서 입시 결과,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나오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간이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항상 해마다 이제 입시를 치르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수능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이 크죠. 하지만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성적이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성적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학생들이 재수를 결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심하는 경우들. 그리고 학생들이 잠수를 타는 애들도 있죠. 그냥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부모님이 학생이 실제 어떻게 성적을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 왜냐하면 학생의 시험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논술고사나 아니면 면접고사에 참여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본인이 답안을 작성했었던 내용을 적어가지고 오셔서 수능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과 확인해서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성적이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 결과와 간격이 매우 벌어져서 수능 최저가 미충족한다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과연 나의 성적으로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했느냐, 이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수능 성적으로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을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 수능 체제를 보면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보면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3,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일반은 3개 영역 등급 합 4, 경상대학교는 3개 영역 등급 합 5. 이게 바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첫 번째 가장 큰 고민, 수능 최저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는 이 성적으로 과연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자료가 결국은 뭐냐면 8개 입시기관, 메가스터디나 진학사나 이투스나 대성이나 UA나 종로와 같은 8개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결과 추정치를 토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2022학년도 국어 영역. 자,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과 얼마나 정확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보자. 자, 첫 번째 보면 평가원에서는 1등급의 표준 점수를 131점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등급 131점을 맞춘 기관은 없네요. 그렇죠? 메가스터디는 133점, 이투스는 130점, 대성은 132점, UA 132점이기 때문에 1등급을 맞춘 기관은 없습니다. 2등급 124점을 맞춘 기관은 대성이 124, UA가 124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는 126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2점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3등급을 맞춘 구조는 116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가나 이투스나 대성이나 UA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3등급을 맞췄죠. 우리가 수능 체제에서 중요한 건 1등급, 2등급, 3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의학 계열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들이 3등급을 맞으면 수능 체제로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학 계열은 1등급과 2등급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의학 계열이 아닌 일반과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까지가 수능 체제로 충족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그 국어 영역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등급에 대한 추정수의 정확도가 이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냐라고 말하면 사실 입시기관도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가질지, 과연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의 출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출구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통계를 내지만 실제로 그 통계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틀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2명이나 3명 중에서 1명을 골라내는 경우에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전국에 수많은 수험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등급을 1, 2, 3등급을 맞춘다는 것. 거기에다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 사탐까지 따지게 되어지면 사실상 입시기관에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추정치 자체가 우리가 내놓는 추정치를 100% 신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특히 학생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보시고 나면 무척이나 당황하실 거예요. 걱정이 너무 되다 보니까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만 믿고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의 참여 여부를 너무 섣불리 결정해서 나중에 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점에 대해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도 마찬가지로 8개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는 좀 심해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 1등급을 맞춘 기관은 스카이나 진학사나 대성 같은 경우만 88점으로 맞췄고 2등급과 3등급에서 등급 구간을 맞춘 기관은 없습니다. 자,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1등급은 91점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맞췄죠. 사실 모든 기관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기관이 발표의 내용을 내놓으면 다른 기관들이 그냥 비슷하게 점수대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등급을 맞았지만 2등급을 맞춘 구간은 3개 기관이 맞췄고 3등급은 한 구간만 점수를 맞췄습니다. 자, 수학 영역을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1등급의 표준점수가 137점일 때 137점을 맞춘 기관은 대성만 137점을 맞췄고요. 메가는 143점, 134점이니까 1등급과 점수 차이가 무려 3점이나 점수 차이가 나고 있어요. 2등급이 127점일 때 메가나 UA나 이투스가 127점을 맞췄고 3등급 117점일 때 보시는 것처럼 대성만 117점으로 맞췄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 내에서도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를 보면은 자, 평가원에서 발표한 1등급의 등급 점수가 원점수가 92점일 때 거의 모든 기관이 92점을 맞췄지만 3등급에서는 종로만 77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점수를 맞추지 못했고요. 특히 비상 같은 경우는 73점을 맞췄기 때문에 스카이에드 같은 경우나 77점과는 점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과탐은 과연 어떻나? 2022학년도 과탐은 1등급의 원점수가 43점일 때 43점을 맞춘 기관은 메가나 이투스나 종로만 맞췄고요. 진학사 UA 대성은 44점을 얘기하고 있고 2등급이 40점일 때 2등급 컷을 맞춘 기관은 진학사만 2등급으로 40점 맞았고 나머지 기관은 39점. 그 다음에 3등급은 모든 기관이 3등급을 구간 점수를 맞추지 못했죠. 그렇죠? 자, 화학 같은 경우 보면 1등급이 45점일 때 1등급을 맞춘 기관은 메가나 UA 이투스 종로가 맞췄고요. 대성은 44점, 그 다음에 진학사는 46점이고 그 다음에 2등급 43점일 때 진학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점수 구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3등급은 40점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로는 37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3점이나 점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만큼 이제 점수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8개 기관의 입시의 발표 내용을 추정치가 그만큼 엉터리라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데이터나 자료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입시기관에 내놓는 이 자료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추정치일 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추정치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집약을 시켜서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내부적으로 몇몇의 사람들이 추정치를 산출해내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22, 2021, 2020년도 보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등급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는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지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 못 봤다, 걱정된다, 불안한다고 해서 이 가채점 추정치만을 믿고 대학별 고사에 참여할지 말지를 쉽게 너무 속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수능시험을 보셨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수능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대학이 결정되는 건 아닌 겁니다. 결국 수능시험을 보는 것과 최종적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성적이 좋다가 무조건 100% 붙는다로 연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군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틈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구과학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1등급이 43점일 때 보시는 것처럼 진학사나 메가나 대성은 1등급 원점수를 맞추지 못했고요. 2등급이 38점일 때 메가와 대성이 틀렸고 33점일 때 진학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등급 점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꾸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지금의 마음과 수능을 딱 보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 학생의 마음이 달라져요. 매우 초조해지고 매우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채점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에 대한 부분이나 과연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너무 섣불리 판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시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8개 입시기관에서 내오는 가채점 추정치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로만 활용해라? 단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오차 범위가 원점수 기준으로는 플러스 2점, 마이너스 한 3점 정도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2등급의 컷이 84점이다. 근데 내가 83점을 맞았다. 82점을 맞았다. 81점을 맞았다. 까지도 수능 체제에 충족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입시기관의 배치표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예전에 입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때는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배치표를 보고 상담을 하고 대학교 갔죠. 실제 컨설팅 할 때도 배치표를 보고 얘기하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엑셀 파일을 딱 띄워놓고 그걸 보고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자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배치표라는 것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수학이나 가탐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구간 등급도 못 맞추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과의 학과 점수를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입시기관은 작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를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자기의 정보를 올리죠. 그 기관에다.
그리고 올리면서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올려요. 정보를 올려주면 그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어지면서 데이터 값이 계속해서 갱신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 마지막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근접하게 되고, 그리고 입시 기관들은 마지막 지점에서는 조금 더 눌러주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예상했었던 점수값이 맞았다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시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의 점수를 믿고 네가 추가 합격으로 상위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가 맞았다, 우리의 데이터가 적중률이 높다,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향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데이터 값을 산출해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원 대학에 가능한 점수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점수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되는 내용들을 수정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이 업데이트 시키는 자신의 점수,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되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점수는 신뢰할 수 있어도 나는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지원할 거예요, 가나다에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이죠. 내가 그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얼마나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원서 지원의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계나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오류와 함정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그쪽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엄청난 수의 지원자들이 과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다른 해석과 다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가채점 컨설팅은 뭐냐면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을 통해 정시 지원 가능 범위와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의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능시험 보고 나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과연 내가 논술 아니면 면접 보러 갈지 말지, 이 성적으로 과연 정시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 말지를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시 컨설팅 외에 가채점 컨설팅이라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건 나중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급하게 필요하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정시 컨설팅은 우리가 이제 11월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몇 점으로 어느 대학을 가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수능 성적 나와봐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데이터가 다 나와봐야 성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정시 원서 지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기본적인 배경 지식 또는 정시라고 하는 특징,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